안녕하십니까. 여름을 CEO 이생입니다. 여름을은 인천 주한염전의 전통 천연 제법을 개성 발전시켜 브라인 미네랄로 소금의 패러다임을 바꿔 패권을 장악하고 상상과 협력으로 고부가가치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의 기여 및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15분, 발표에 5분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예.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생이랍니다. 저는 칩 제거에 대한 것을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제초제 농약이라는 걸 사용하는 대신 이번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 액상 천일염을 이용해서 칠성품을 제거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연구 배경을 연구 목적,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발표했습니다. 연구 배경은 오늘날 농경지, 목초지 또는 도로, 철로변 등에 자라는 잡초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약이라고 하는 잡초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흔히 그라목소, 고엽제 이런 독성이 강한 것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토양에 잔류하게 되면 뒤에 자라는 작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많은 악성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 목적. 칩의 경우 척박하고 인간이 흔적이 드문 곳에 제일 먼저 자라고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칩은 덩쿨과 뿌리, 줄기, 꽃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활용되었던 자원 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이지만 한편으로 사방에서 자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질을 막을 수도 있으며 칩뿌리는 매우 단단하여 제거하는 일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토양 잔류에 영향을 덜 미치고 칠렁풀의 대상을 식용이 가능한 국산 고농축 액상 천일염을 이용하여 빠르게 식물 성장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실험 및 재료 방법. 먼저 갯벌 자연 증발지에서 서해 바닷물을 태양의 연료만 농축하여서 만든 고농축 액상 천일염을 제조했습니다. 실험 재료 비율로는 액상 천일염은 A 같은 경우 액상 천일염을 1과 물 0, B 같은 경우는 액상 천일염 1과 물 1, C 같은 경우는 액상 천일염 1과 물 3의 비율로 배합을 하였습니다. 식물 성장 억제를 위한 실험으로 칡렁풀이 많고 빛이 잘 드는 칡렁풀 서식지 가로 1m, 세로 1m 공간을 확보해서 600ml씩 한 번에 분사한 뒤 24시간 간격으로 칠기 서서히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고 왔습니다. 결과 및 고찰. 국산 식용 고농축 액상 천일염과 물의 비율을 각각 A, B, C 비율로 달리하여 칡렁풀에 분사했을 때 사진 아래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A 같은 경우와 B, C 여기 D, E, F가 있는데 결과 및 고찰에서 보면 D의 경우는 D는 국산 식용 고농축 액상 천일염만 사용하였으며 80% 정도
칙이 서서히 성장이 억제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 같은 경우는 성장을 1대1로 조성하는 용역으로서 D와 비슷한 양상으로 성장 억제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F는 1대3의 비율로 물을 3배 더 넣은 용역으로서 D와 E보다는 덜 성장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본 연구에서는 고농축 액상 천일용을 이용하여 식물 성장 억제 연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액상 천일용을 식물 성장 억제제로 이용할 경우 순 100% 원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물과 1대1 비율만으로도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출할 수 있었으며, 고농축 액상 천일용은 식용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독성이 전혀 없으면서 식물 성장 억제에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삼투압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상 천일용의 경우 적당한 농도에서 식물의 성장 효과를 억제할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첫째, 칡령풀 제거의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확실하게 제거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다른 종의 잡초종에 대한 연구를 부산대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뭐 발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식량풀에도 요즘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정적으로 칡뿌리를 먹는 칡이 있고, 요즘 넝쿨만 많은 어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칡 넝쿨입니까? 예, 흔히 질문 오신 대로 우리 토종칙은 뿌리를 주는 사용 식용으로 사용하는 칙인데, 요 칙은 토종칙으로 그 넝쿨이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칙은 그 외래종으로서 해외에서 유입된 유전자로 우월인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날은 하루에도 이 넝쿨이 30cm 정도씩 자랍니다. 하루에. 그 다음에 최대 길이가 뿌리에서 넝쿨이 200m까지 자라면서 우리 토종 식물 건물 이거를 다 휘 감아서 올라가면서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유해식물로 불려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농약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또 인체나 생태계에 또 파괴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100%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우리 산천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다. 예. 편의점에서 뭐 어떤 토양의 연도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더 연구를 앞으로 지속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요거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해 본 거, 요거는 저연고미 액상 천일용이라고 해서 기존의 결정체 소금들은 NaCl이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NaCl 주성분인데, 요 고농축 액상 천일용 같은 경우는 NaCl이 낮은 거는 20%,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제로까지 나오고, 다른 미네랄이 높으면서 요 성분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있으면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칡령풀에 살포를 했을 경우에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서 그네들의 세포 조직을 파괴를 시킨 다음에 그 미생물에 의해서 그 안에 침투를 시켜서 뿌리까지 갉아버려서 죽이는 그런 원리인데, 그 미생물이 또 한편으로는 삼투압에도 관여하지만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토양에 있는 염분을 먹어치워서 원상회복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염분 문제에 대해서는, 토양에 잔류되는 그 염분 문제에 대해서는 미생물을 위해서 자정작용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내염성이 강한 잔디 같은 경우는 고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고, 나머지 그 내염성이 약한 식물들은 전부 다 뿌리까지 고사하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예,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뜨는 게 보니까
우리 그 장내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유익균이죠, 유익균. 예. 그 산업이 또 새로 뜨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 예, 장에 유익균. 예, 장에는 그 어떤 유산균이 예. 유용한 유산균이 많아야 되는데 예. 장에 유용한 유산균이 많을수록 그 뭐냐면은 행복의 지수인 신경 전달 물질 그 세로토닌이 있어요. 세로토닌. 예. 그게 이제 많이 이제 형성돼서 늘 즐겁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그거를 저는 몇 번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오는 걸 봤거든요. 미국 쪽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연구하는 거 봤는데, 요거를 이제 제 그 저연금 액상 천념이라고 요거로 적용해서 한번 저도 이쪽으로 한번 그 학술적인 자료를 만들어 봤어. 이렇게 하는 욕심이 나거든요. 저염고미 네, 저연금 액상 천념을 해서 저염고미로 해서 이제 그럼 해보자 이거죠. 네. 안 그래도 해서 이제 동물 실험을 좀 해가지고 저 학술적인 자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산업화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거든요. 좋지 좋은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하면 더욱더 이제 인기도 있고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산업화가 된다고 학술적으로 이쪽에서 산업화가 된다 그러면 그 부가가치 산업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양재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젊은 친구들 뭐 연봉 한 1억 2억씩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왜냐면 바이오라는 게 요즘 보니까 기존에 우리 신상 업체들도 이제 많이 진출해 있는 거 보니까 돈이 되는 분야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먹거리는 지난번 노동집약직에서 이제 머리를 쓸 수 있는 네. 어떤 바이오의 뭐 재료로 넘어가야 돼요. 바이오 어떤 인더스트리, 바이오 산업.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인간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하면 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느냐. 저번에 교수님이 저한테 설명했더니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예를 들어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45도로 각도로 올라가서 매산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노화인생에 가서 죽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절벽식으로 올라가서 바로 90도로 이런 이런 그렇죠. 아주 세포가 보면 그렇지. 이제 60조 개가 있는데 한 20대에서 보통 이렇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통 24. 옛날에는 한 60대면 이래 됐다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평균 이렇게가 80세, 막 100세. 지금 평균 보면 뭐 90세 전후들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시는 근데 이 분.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 40대 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전부 다 질병 때문에 그런데 질병이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질병의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 먹는 거. 먹는 것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먹는 것을 잘 조절하고. 이런 부분을 그 저연금이 액상 천일염을 한번 그쵸.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거쳐서 학술적인 근거자를 만들어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이게 이제 저연금 액상 천일염 우리나라 1차 산업이거든요. 생산되는 단계가. 거기서부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생산부터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분은 또 더 그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지. 세금 또 뭐 열심히 벌어주니까 세금 또 뭐 정당하게 내고.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그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더욱더 우리 이제 학교 측에서도 같이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학생을 안 그래도 이번에 한 명을 이제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을 좀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사실 소금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좀 너무 지금까지는 무시당하고 왔는데, 그렇죠.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정제해서 진짜, 적당한 그 수치를 잘 이용하면은 건강을, 아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계실 때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하여튼 좀 뭐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는 그래 학생들이 많아서 어떤 과제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연구비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애들은 돈을 많이 주면 원래는 연구비가 많으면 열심히 하고 거기에 좀 일조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도 이제 외국인들은 좀 뭐랄까 그래서 이제는 내년부터는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주로 요즘은 외국에서 오신 그 박사 코스 교수님들 어떤 나라에서 주로 와요?
우리보다는 좀 후진국이지 뭐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라든지 뭐 스리랑카 이런 데 있으니까 주로 그 사람들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국가에서 보내서 개인이 와요. 개인이 오는데 개인도 와요? 예, 개인으로 오는데 여기 오면 연구비로 해서 자기네들이 생활하고 그다음 학비 내고 그다음 기숙사비 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1인당 한 달에 한 70에서 80만 원을 이제 연구비로 줘야 돼요. 그 10명 같으면은 한 달에 700에서 800만 원 줘야 돼요.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좀 많이 해. 연구비를 많이 따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명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래요. 지금 또 나라가 약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또 그래서 이사 좀 많이 해줘야지. 이런 거 해주고 도와줘야 또 좋은 연구가 나오겠지. 지속적으로 좀 우리 협조해주면 또 그에 상응하도록 또 연구도 같이 해주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죠. 열심히 해서. 하여튼 이렇게 방문해 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네. 왔다 갔다 해서 좋은 정보와 교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한번 협조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를 뭐 한번 바꿔보지. 제가 이제 그거잖아요. 슬로건이 소금으로 세상을 바꾸자. 소금이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미네랄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것을 소화시킬 때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네랄을 하나 모자라도 문제가 되니까 다양한 어떤 미네랄이 이렇게 해서 소금에 이렇게 하려면 소금을 패러다임을 바꿔서 패권을 장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왜냐면 남들이 하는 똑같은 소금 가지고 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결정체 소금에서 제가 이제 요번에 저염금은 액상인데 요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이제 요 산업화를 해서 패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학술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 교수님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걸 또 다시 이제 연구하면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또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는 이제 필요하면은 그 무슨 의과대학 쪽하고 해서 또 이제 무슨 인상 실험 단계도 뭐 필요하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거를 또 이제 나는 이제 이걸 추천하는 것이 알지만 기능성 소금을 만들어야 돼. 기능성 소금. 기능성 소금은 우리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만 나오면은 학계에 발표만 되면은 기능성 소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능성 소금은 그냥 소금에 비해서 어떤 기능이 있나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나 그래서 기능성 소금을 만들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이제 고부가 칠려서 기존의 소금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떤 그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능성 소금을 갖다 인증받으려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식약청으로부터 받으려면 학교에 연구 페이퍼가 나와야 돼요. 연구 페이퍼가 나오는지 아니면 세계 저널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임상실험하는지 셋 중에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꼭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연구해서 저널지에 그 공식적인 저널지에 발표만 해도 기능성 소금으로서 등록돼요. 그러면 그 방향이 좋겠네요. 네. 식약처에 인허가 받는 거는 법령 문제로 까탈스럽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정되는 그 학회에다가 발표를 해야 돼요. 발표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또 시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칡능쿨이라든지 뭐 이 같은 잡초 제거는 지금 꾸준히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원재료에다가 몇 대 몇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냐 그런 것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봤지만 뭐 원료 자체 원료를 희석해서
몇 대 몇수를 하냐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잘 우리가 구상하고 연구 꾸준히 해서 또한 또 어떤 장소에 따라 틀려요 이게. 왜냐하면 양지냐 음지냐 또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양한 우리가 실험을 해서 아니 음지일 때는 절대 몇초하라 양지일 때는 몇초하라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지속적인 연구가 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 하여금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죠.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갑질했는데 이제 갑이 누가냐면 소비자니까. 그렇죠. 그 소비자의 맞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기획해서 다양하게 좀 더 연구해서 그 이제 수요자들의 이제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외에도 뭐 다른 그 잡초류에도 방지하는데 좀 더 연구를 더 깊이 하고 해서 지금 좀 우선 할 것은 골프장에 잡초 끊어도 돼요. 제거. 골프장 잡초 제거가 참 좋잖아요. 골프장. 각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각 분야별로 진출할 수 있게. 이거를 이제 그걸 하나 세워야지. 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마무리 인사 말씀. 그래서 이제 그만하실 때 이 정도로 하고 끝을. 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대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주식에서 대상이죠. 네, 주식에서 대상이에요. 브랜드명은 저 종갓집 두부들하고 제가 확인해봤는데. 종갓집. 네, 종갓집 두부예요. 지금 왜냐하면 두부를 그때 아시다시피 4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두부를 해서 제가 그 신제품 전시회를 갔었어요. 전시회 창원의 세코에 갔었는데 그때 국내에는 제가 비교할 데가 없어서 어떤 회사를 가긴 그렇고 사실은 그 피 회사하고 갔는데 피 회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두부를 생산해서 그 회사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하다고 왔는데 나중에는 피 회사의 직원인가 왔더라고. 가지고 참 두부 맛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이제 학교 내에서는 두부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의 기존의 두부는 비지가 나온다고. 그렇죠. 비지를 불교하게 되죠. 그래서 비지가 나오는데 비지를 없이 정말 비지를 아주 안 나오려면 아주 잘게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바이오 나노 입자로 잘게 갈면은 비지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비지가 안 나오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섬유소, 섬유질이 싹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니까 더 좋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두부에는 섬유질이 많아요. 많아서 이걸 먹으면은 이제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 또 맛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두부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비소 제거한 우리가 미네랄 응고제 지난번에 우리 그 같이 그 우리 이사장님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했던 그 비소 제거한 그 두부 응고제 개발 그걸 같이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어서 이것이 아마 그 세계적으로 처음이고 또 국내에서도 처음이라서 점점 더 이제 발전시키면 사업화시키면 좋을 것으로 나오고 그 기존에 있는 비소를 제거한 이와 같은 두부 응고제가 전국으로 다 사용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비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발암 물질로서 실제적으로 많이 섭취했을 때는 그 암에 유발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점차 국민들한테 보급돼 가지고 다 이제 누구나 안심하고 또 아주 맛있는 두부를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체
동막 해변을 뒤덮은 외래종 잡초 갯근풀. 갯벌을 황폐하는 만큼 연중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올해도 결국 씨앗까지 틔었습니다. 그런데 우거진 갯근풀 사이로 갯벌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부산대 최원식 교수팀이 인천의 한 업체가 개발한 액상 천일염 제품을 살포한 곳입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이는 지상부 갯근풀은 제거된 상태. 주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이게 제일 효과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지금 제초하는 거 비는 거는 금년 처음 시작했으니까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뿌리를 빨리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뿌리는 어떤지 한번 파봤습니다. 액상 천일염 제품을 살포한 곳과 뿌리지 않은 곳에서 각각 한 뿌리씩 뽑았습니다. 수돗물로 펄을 털어내자 제품을 살포한 뿌리만 시커멓게 죽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연 소금과 미네랄을 이용하는 만큼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다는 게 개발자의 설명입니다. 김장할 때 배추 절이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1차적으로 절여서 얘네들을 그 물관 속에 있는 세포 조직을 갖다가 파괴를 한 다음에 미생물로 그거를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부산대 연구팀이 진행한 갯근풀의 성장 억제와 안전성 연구에서도 갯근풀 번식을 막는 데 효과적이란 결과가 나온 상황. 강화군 역시 현재로선 갯근풀 제거에 최적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해수부에 이 방안을 건의했지만 안전성과 예산 확보 문제로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 그 성분 검색을 명확하게 해수부에서 좀 해달라. 뭐 바다 생물이나 그다음에 그 양식장에 피해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약품만 뿌려놓으면 이제 뭐 한 15일에서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다 저기가 되고. 뽑고 태우고 베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확산하는 갯근풀. 인천의 작은 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갯근풀 제거에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근데 피디님, 우리 대학 먹으러 왔는데 여기 뭐예요? 그냥 쌀밭 아니에요, 여기서. 쌀밭밖에 안 보여요, 여기. 아니,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휑하니 당황스러울 만도 하네. 근데 여기 사람도 있어. 우리 아버님한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아버님, 여기 뭐 하시는 거였어요? 여기 염전 소금 나는데요, 소금 오는데. 아, 소금이요? 여기 소금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곳 태안은요, 바람과 햇빛이 좋아 소금 만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요 천일염이 또 다른 명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 대하 소금 구이 먹으러 왔어요. 소금 여기서 소금 긁어야 이제 소금 대화를 해 먹을 수 있지. 여기 소금 굵어야지 대하 먹을 수 있어요. 긁어야죠. 그럼 소금 해줘. 알았어, 이리 도와줄게요. 그래, 그래서 해줘. 네. 그래야 소금. 아버님한테 이리 도와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밀고 가서 물 위로 밀고 와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서 하면 되는 거야. 아, 밑가루 있는 거 소금이에요? 이 하얗게 있는 게 다 소금이야. 그렇게 시작된 가나댁의 소금 채취 돕기. 그러던 중 가나댁에게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노란 거 왜 켜 있는 거예요? 이거 노란 거 이거 요새 나오는 송화예요, 송화. 송화가 이렇게 여기 자연적으로 널러와서 여기 이렇게 앉는 거야. 소나무가 많은 태안에선 이맘때쯤이면 송화가루가 흩날리는데요. 이것이 염전에 자연스레 쌓이면 5월, 6월에만 채취가 가능하다는 송화소금이 된답니다. 자연이 만든 송화소금. 모든 궁금증 해소 후 오늘은 잘 돕는 가나댁. 그런데 어째 불안하다. 물 엄청 거 아니에요? 원래 불안한데 참 더 격렬하게 불안하다. 파도 같아요, 파도. 너무. 역시나 또 사고 쳤네, 사고 쳤어. 아니,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이거 여기 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넣으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여기 좀 해줄게. 이제 이거 다 터면 거 남기고. 세상엔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요. 결국 마무리 작업은 지켜만 보기로 한 가나댁인데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태안의 송화소금.
빛깔 참 곱죠. 그만큼 맛도 좋으려나. 약 같대요. 완전 쓰다. 쓴 게 약이지. 오. 그렇게 채취한 소금으로 드디어 맛볼 수 있게 된 이곳의 특미 대하 소금구이. 요맘때 맛볼 수 있는 소화 소금 위에 매끈한 젓에 뽐내는 대하를 가지런히 올려 구워주면, 이야, 이건 뭐 보고만 있어도 뭐 엉은하죠. 소금에 보면 이게 수분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소금의 삼투압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소금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하고 소금에 있는 그 미네랄, 네. 그 간 맞는 미네랄이 여기에 배면서 맛이 더 증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수분은 잡고 간은 쏙 배어든 대하의 오동통한 요 속살. 소금에 구웠기 때문에 별다른 양념장이 없어도 된다는데요. 하지만 최고인데요? 매콤한 거 좋아하는 가라땡, 뭐예요? 잘 익은 김치 얹어 또 매콤한 거 한 입 제대로 먹어보는데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 드시네요. 참나 그냥 참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이 다 됐어요. 저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되게 맛있어요. 소금 같이 구우니까 모르지만 간가 됐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또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나요? 아버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꽃게 그리고 낙지에 이어서 대하까지 쉴 틈 없이 먹은 결과 이곳에서도 역시 빈 껍질만 수북이 쌓였습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소금에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그럼 이따 갈 때 네. 소금 한 파도 줄 테니까 가서 집에 가서 맛있게 해 먹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한번 줄게. 가서 먹어. 블라디 씨 한 번도 인상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블라디 씨 생일 같아요. 꽃바람 타고 즐겁게 다녀온 충청남도 해안에서의 맛 여행. 콩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콩물입니다. 뭔가를 가져오는 장정숙 씨. 이건 뭐예요? 간수요. 지금 간수 이제. 예, 만들어야죠. 간수가 들어가야 두부가 응고가 되겠죠. 어떤 간수를 쓰고 있는 걸까? 예전에는 받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전화하면 이제 택배로 멀리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 두절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게 갑자기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보고 하니까 또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00% 천연 고농축 미네랄, 바닷물을 정제해서 추출한 천연 간수입니다. 간수를 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간수를 급하게 쳐도 안 되고 급하게 치면 두부가 거칠어질게요. 몽글몽글 순두부의 비밀은 바로 이 간수. 간수를 천천히 양을 조절해가면서 골고루 뿌려줘야 식감 좋은 순두부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넣지 않고 조금씩 나눠 넣어야 하는데요. 넣는 방법에 따라 순두부 맛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맛있는 순두부를 만들기 위해 이 순간만큼은 진지해집니다. 간수가 콩물에 골고루 섞이게 천천히 저어줍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면 그새 몽글몽글 덩어리가 생깁니다. 보기에도 참 부드러워 보이는데요. 주걱으로 휘저으니 깊은 속까지 콩물 전체가 굳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낸
장정숙 씨의 순두부입니다. 보기엔 좋은데요.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매일 순두부를 만들지만 매일이 새롭습니다. 맛있겠는데요? 장정숙 씨의 순두부는 대량이 아닌 소량, 욕심이 아닌 정성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안겨드리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해주기 위해 리포터 이은비 씨 그리고 박은정 씨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은비 씨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웰빙 정보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에 늘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대부분의 먹을거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소금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소금은요, 시중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일반적인 소금과는 좀 많이 다른 소금이거든요. 어떤 소금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좀 짜게 먹었나? 왜 이렇게 자꾸 목이 마르지?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간을 너무 세게 해서 먹은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목말라서 물 계속 마신 적이요. 우리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닐까요? 언젠가부터 맛의 기준이 짜고 매워야 맛있다. 이렇게 변해버렸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을 해치는 법이랍니다. 그렇다면 몸도 지키고 맛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소금을 만드는 곳, 염전입니다. 네, 제가 와 있는 곳은 충남 태안. 우리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이 염전은 기후 조건과 토질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어 좋은 소금을 생산해낸다고 하네요. 대표님, 여기 와보니까요, 경치가 참 탁 트여서 좋기도 하고요, 공기도 굉장히 맑은데요? 여기 태안 지방은 그 13,000헥타르 정도의 그 자생적으로 조선 소나무가 90% 이상 그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 양기식물로 그 서해바다에서 날라오는 그 무기성 염류를 먹고 자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리아스식 해안으로 염전이 내륙에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뻘 속에 미네랄 성분이 많아가지고 해마다 5월달이면은 그 주변에 자생적으로 송화가루가 날려와서 거기에 형성이 되면서 함유가 되고 거기다가 주변에 논이 없음으로 해서 농약 성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분, 그다음에 불용분, 중금속 또는 그 정량한계 물질 이런 데 안전하면서 40년 그 장인이 만든 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돼 가지고서 저염고미 천일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토록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천일염.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맛은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소금 창고로 찾아와 봤는데요. 와, 소금이 그야말로 한가득! 이게 바로 좀 전에 본 염전에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소금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전혀 다릅니다. 내용면에서 틀립니다. 첫째는 그 염도가 72에서 75%로 나왔고요. 일반 소금들은 99% 넘는 소금들이 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금은 나트륨 성분이 28에서 32%로 낮은 저염고미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은 일반 소금보다 훨씬 싱겁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일반 소금처럼 입안을 자극하는 짠맛 대신 살짝 단맛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확실히 여태까지 먹어봤던 소금들보다 덜 짜요. 그 약간 끝맛이 조금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소금은 소금 본연에 짠맛이 나면서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고 그다음에 소금 속에 보면은 쓴맛과 떫은 맛, 신맛이 안 나고 뒤끝에서 반드시 단맛이 납니다. 아, 그러면요, 이 현대인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천일염, 특별한 보관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만의 비법이 있죠. 어떤 비법일까요? 이제 소금 항아리라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그 소금 항아리는 그 벽면에서 루사이트 현상이 나서 숨을 쉬고, 밑면에서는 공기가 유입돼가지고서 소금 속에 있는 그 독소 성분이 자연에 의해서 중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천연 조미료로서
아주 특별한 그런 명품 소금이 되는 거죠. 천일염을 보관하는 항아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직접 항아리 공장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인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항아리를 하나씩 정성껏 제작한다고 하네요. 이 수작업 항아리만의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거는 공기 유익가 있어서 통풍이 좋고요. 그리고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이게 나쁜 이물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천연 항아리예요, 이게. 아, 그럼요. 예. 이 항아리에 소금을 보관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아, 굉장히 좋죠. 소금을 보관하면요. 이게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밑에서 이렇게 우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간수가 다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소금이 뽀송뽀송해져요. 그리고 뚜껑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질 않아요, 안에. 그렇다면 이 항아리에 보관된 천일염은 음식에 어떤 맛을 더해줄까요? 한 식당에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 칼국수집이 잘 되려면요, 무엇보다 김치 맛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집 김치에 천일염 쓰신다고 하던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그 천일염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천일염 소금의 염기를 빼기 위해서 항아리를 설치하고 그 항아리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그 소금을 쓰다 보니까 무슨 그 김치의 맛이 아주 아삭아삭하면서 맛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 식당에서는 음식을 할 때 다른 소금이 아닌 이 천일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감칠맛이 난다고 해요. 저도 천일염으로 담근 김치를 하나 먹어봤는데요. 건강한 맛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지금 김치 드셨죠? 이 집 김치 맛 어때요? 칼국수 완전 딱인데요? 정말요? 네. 어떻게 딱인가요? 그 칼국수 같이 먹었을 때, 네. 그 맛이 네. 더 칼국수를 빛나게 해준다는, 그래야 되나? 정말요? 역시 국수집의 생명 김치거든요, 네. 사실. 좀 덜 네,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친구분은 어떠세요? 좀 더 아삭아삭하고 네. 제 엄마가 만든 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싱겁게 먹는 게 몸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짜게 먹는 식습관만 바꿔도 훨씬 건강해지실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겠어요. 네, 이 짜게 음식 드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시지 않으면요,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라도 꼭 이 맵고 짜게 드시는 습관 개선을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은비 씨가 소개해 주신 소금은 좀 짜진 않나요? 어때요? 이 제가 직접 찍어서 먹어봤잖아요. 일반 소금보다는 좀 짠맛이 덜하고요. 굉장히 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덜 짠 만큼 그만큼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소금을 몇 주 정도만 드시게 되면 금세 몸이 적응을 해서 짠 소금을 찾지 않게 된다고 해요. 이 식습관 짜게 드시는 거 개선하고자 하시는 분들 소금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 편하고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웰빙 소금에 관한 정보 잘 봤고요.